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여야가 울산시장 선거 공모 신청자들에 대한 공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진보 정당들이 시장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울산시장 선거가 여야 간의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역시 승격전에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는 7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실시된 2회 지방선거에서는 4파전, 3회 지방선거부터 6회 지방선거까지는 3파전, 2018년에 치러진 7회 지방선거도 4파전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울산시장 선거는 단 한 번도 맞대결 구도가 펼쳐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8회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시장 후보를 내왔던 진보정당에서 처음으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정치 구도가 거대 여야 정당으로 재편된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진보정당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집중하기 위해 시장 선거에 불필요한 힘을 빼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대표 인물이었던 노욱희 교육감이 재선에 나서면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중량급 인물들이 많은 국민의힘 내 시장 후보군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장윤호 시의원이 공천 경쟁을, 국민의힘에서는 7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여야 후보 간 맞대결 구도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5명, 국민의힘에서는 107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은 남구청장 1명 등 5명 모두 공천을 신청해서 재선거에 도전합니다. 또 민주당에서 65명, 국민의힘에서 88명이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은 이달 말쯤에 공천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정가빈 울산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중구 병영성 복원과 남구 옥동 군부대 이전, 동구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 등 5개 구군별 지역 특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채희 국회의원은 울산 전역의 정원화를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심공원을 잇는 연결 통로를 구축하고 스토리가 있는 특화 구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호 울산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재판 중에 있는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공개 토론을 통해 송 시장의 확실한 입장 표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북구 지역의 공천 신청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박대동 울산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번영하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만들고 경륜있는 전문 인물이 요구된다며 검증된 경제통인 박대동 예비후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원팀으로 지방정부를 되찾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를 앞두고 울산 지역 소매 유통업의 경기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울산상의가 지역 52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2분기 전망치는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110으로 집계됐습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전분기 대비 반등에 성공했으며 백화점과 슈퍼마켓도 기준치인 100을 웃돌며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의는 2분기 방역 패스 해제 등 정부의 위드 코로나 기조에 따라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추진 등의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울산 지역 아파트 시장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첫째 주 울산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9.4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도 100.4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와 전세 수급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에서 진행된 45건의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1.2포인트 상승한 96.8%로 지난 1월 92.8% 이후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 상승은 지방 5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합니다.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울주군 언양읍의 신울산 경남 아너스빌로 23명이 응찰한 가운데 100.6%의 낙찰가율을 보였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오는 1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귀하관을 의결합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어제 229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동남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근거가 되는 귀하관 처리를 위해서 원포인트로 진행됩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울산의 현역 지자체장 6명이 모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이선호 울주군수를 시작으로 현역 지자체장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이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이선호 울주군수가 울산의 현역 지자체장 중 가장 먼저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군수는 중단 없는 울주군정을 위해 재선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행복한 삶과 중단 없는 울주의 발전을 위해 6월 1일 실시하는 울주군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울주군수 후보는 민주당에서는 오세곤 전 시당 울주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선호 군수 등 2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와 윤시철 전 울산시의회 의장, 윤정록 전 울산시의원, 이순걸 전 울주군 의회 의장과 천명수 전 울산시의원, 한동영 전 울산시의원 등 6명이 울주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본선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 군수가 출마 시기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미 송초로 시장 등 현역 지자체장 6명 모두 오는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로 이달 중에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현역 지자체장들의 예비 후보 등록은 출마 선언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의 현역 지자체장 모두가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놓고 벌일 최종 대진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국민의힘 서석광 울주군수 예비후보는 울주군을 남과 북으로 잇는 울주군 관통 대통합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정록 예비후보는 현재 차량으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1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망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명수 예비후보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고도화와 해양 레포츠 허브 구축, 마이스 산업을 통한 관광 개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주군수는 모든 군수 후보들에게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 속의 과거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세영 시의원이 중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의원은 여야를 떠나 제대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중구를 살릴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일자리 걱정 없는 30만 미래도시와 울산을 선도하는 중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 의원과 박태환 현 중구청장 간의 2파전 경선이 치러집니다. 103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 행사가 어제 울산 보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수환 행정부 시장의 기념사와 백시양 한국문화예술원장의 기념 헌시 낭송,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과 만세 3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지난 1989년에 4월 13일로 지정됐다가 2019년에 4월 11일로 변경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어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울산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2021학년도 2학기 시작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생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경험과 인식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실태 결과를 분석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때 활용하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정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 울산 영업본부는 어제 제휴카드 사용금에 따른 적립금 8,421만 원을 남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제휴카드 적립금은 남구청과 NH농협은행 울산 영업본부의 업무 제휴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남구청에서 각종 공모를 위해 제휴카드를 이용한 141억 원의 0.1%에서 1%에 해당하는 적립금입니다. 남구청은 전달받은 적립금을 남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남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직원들의 급여 가운데 10,000원 이하의 끝전을 모아 조성한 성금 2천만 원으로 올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칩니다. 중구청은 올해 끝전 활용을 위해 직원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저소득 독거노인 변기 안전 손잡이 설치와 결식 우려아동 도시락 용기 교체, 우리집 작은 텃밭 가꾸기 등 3가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직원 588명이 참여해서 월 평균 300만 원가량의 월급 끝전을 모아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올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구 거주자로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와 가구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약계층 80명과 청년 20명 등 모두 1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참여자는 전통시장 도우미와 불법 광고물 정비 등 33개 사업에 3개월가량 근무하게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